Established in 1961, the government-owned Industrial Bank of Korea has remained focused on supporting the balanced and sustainable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ver 6 decades, IBK has uniquely grown into one of the world's top 100 banks, achieving this organically without mergers or acquisitions. By the end of 2023, IBK captured 23% of the SME finance market in South Korea, solidifying its position as a market leader. Central to this success is its chairman and CEO, Kim Song-tae, whose leadership is shaped by the concept of value finance, an approach based on the belief that as customer value increases, social growth accelerates, enhancing the bank's overall value. This philosophy is fueling IBK's growth from being South Korea's top SME bank into a world-class financial group. 제가 취임하면서 비전으로 내세운 것은 가치금융입니다. 가치금융 비전은 이제 우리의 그 최고의 서비스를 그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그런 글로벌 초일 금융그룹이 되는 게 이제 비전인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덕목이라고 그럴까? 어쩌면 이제 경영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치경영이라는 겁니다. 그 가치경영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그 축이기도 하다. 가치경영의 그 핵심은 은행을 둘러싼 그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게 고객으로부터 이제 신뢰를 받고 우리가 계속 기업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주목할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객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 높이는 것,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마치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보여줘서는 안 된다.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고객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할 거고, 그 인식이 됐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신뢰관계가 생긴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가 이제 계속 이어질 거고, 그 거래를 통해서 고객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 자체가 전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고객의 가치가 높아져야 또는 규모가 커져야, 밸류가 높아져야 우리 은행으로 돌아오는 거래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돌아와서 은행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일성으로 가치금융이라는 그런 그 브랜드를 말하자면 그 저의 브랜드죠. 그거를 주장을 했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일단 그 가치금융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실증적으로 실천을 해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가 61년도에 자본금 2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지금 한 60년 이상 좀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자산이 500조 원의 그 굉장한 인수나 합병 없이, M&A 없이 독자적으로 성장을 해서 자산이 500조의 대형 글로벌 100대 은행으로 좀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의 그 견인이 뭐였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 인식은 못하지만 그게 가치금융에 있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 IMF 외환위기 때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그 전에 그 사이에 그 카드 사태라는 게 또 있었고, 경제의 위기 상황 때마다 우리가 가치금융을 실현을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 IMF 때도 보면은 많은 기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이 대출금을 다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했던 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겪었는데 그때 기업은행은 자금을 더 풀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그 경영이 잘못돼서 회사의 가치가 잘못돼서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금이 부족해서 갑자기 회수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 가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될 위기에 있었던 거를 우리 기업은행에서는 전폭적으로 자금을 풀어서 그 기업들을 다른 은행에서 버림받는 그 기업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했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기업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그 무한한 신뢰를 우리가 확보를 했고 그 이후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어떠한 그 조건을 제시해도 기업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 가지 않는 그런 충성도 높은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고객으로 성장을 했고 결국은 기업은행과 전속 거래를 하게 되면서 그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산 500조 원의 그 대형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입니다. 그냥 그 중소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원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버리지 않고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금융이 그 뒷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위기를 극복했던 그 경험에서 자신감을 갖고 기업을 바라보는 눈들을 길렀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의 기업은행을 지탱하는 가장 중소기업 금융을 선도로 가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어려울 때마다 금융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자금 공급을 늘렸던 것 그래서 고객을 확보했던 것 그리고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성장하면서 다 경험을 했던 것 그리고 그 경험을 했던 그 데이터들이 쌓여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라든가 심사를 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기업은행이 지금 그 최고의 중소기업 금융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대한민국 경제는 사실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패스트 팔로우처럼 이렇게 따라서 외국의 선진 기술을 모방하고 카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세계 시장에 나가서 직접 그 선도주자들하고 경쟁을 해서 비즈니스를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기술이라고 봅니다. 자기의 그 독보적인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육성을 하고 발전시켜서 세계 시장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에서 그 다음에 스케일업, 그 다음에 뭐 IPO라든가 또 더 커지면 이제 M&A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제 그 일관 체계를 다 갖춘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엔젤 영역에서부터 그 대기업 M&A까지 그리고 기업이 성장할 때 자금 지원의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 그냥 대출로만 공급해서 될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또는 투자와 융자가 복합된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M&A를 위한 IB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자금 성격이 다 다르죠. 성장 단계별로. 그런 부분들을 쭉 우리가 그 체계를 만들어 놓고 각각에 맞는 서비스와 상품, 자금 지원 제도를 갖고 있는 것. 그게 현재의 IBK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서비스와 상품을 좀 그 예를 좀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혁신적인 그 서비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업을 잘 알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론이라든가 네트워크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서로 그 거래 관계에 있는 그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기업 간에 매출 매입이 일어나면 그 일어나 있는 그 상태를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을 일으켜서 제조를 할 수 있도록 양 회사 간의 관계에 기반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그다음에 동반성장 협력대출이라는 이런 것들은 약간 사회적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기업은행과 협업을 해서 대기업의 여유 자금을 기업은행에 저리로 예치를 하면 그 저리로 예치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대기업 협력사들에 대한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이건 대기업과 은행이 또는 공공기관과 은행이 협업을 통해서 그 관련돼 있는 그 중소기업들의 저금리 양질의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 비금융 서비스로 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컨설팅을 통해서 매년 저희가 그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경영, 그 다음에 재무, 그 다음에 그 인사관리, 그리고 가업 승계, 이런 기업 승계까지 전체를 다 그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는데 1년에 한 200개 정도씩 하다가 지금은 그 같은 캐파를 가지고 1000개가 넘습니다. 1년에. 뭐 아주 조만간 뭐 1500개 이상도 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기업을 가서 보기만 해도 그 기업이 어떻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의 노하우를 갖췄고, 그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 그 컨설팅 생산 능력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한테 경영의 그 어떤 방향성, 그리고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말씀하셨듯이 창공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기업의 엑셀러레이팅 기능을 하는 건데, 일반적인 엑셀러레이팅 하는 데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 기업은행에서 하는 창공은 자금이 들어가고 입주한 기업의 판매처를 발굴해주는 이런 제도까지, 그리고 투자를 받기 위한 데모데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직접 투자를 하고 직접 대출을 하고 그 기업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혁신상을 우리가 한 20, 30개 기업이 받았는데 그중에 70%가 우리 창공 출신입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스 같은 경우는 비금융이지만 그 경영관리, 인사관리, 그 다음에 판매처 관리, 그리고 판매, 그 기계 같은 것도 이제 그 중고기계나 이런 부분들도 거래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상품이나 또는 회사를 홍보하거나 소개할 수 있는 이런 툴도 다 있고, 문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대출 통로 박스라는 걸 만들었고, 사실은 지금 인터넷 뱅크가 편의성을 그 무기로 해서 많은 시장 잠식을 하고 있는데, 그 인터넷 뱅크의 그 디지털 기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국에 있는 한 620개의 네트워크, 오프라인이죠. 그것이 연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디지털 뱅킹을 하는 은행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러한 거를 통해서 대출 문턱을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그냥 뭐 24시간 자기가 대출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 온 거를 그 고객의 인근 영업점에 뿌려줘서 거기에서 직접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굉장히 편리성을 제고한 이런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상품 서비스 제도들을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엔젤에서부터 M&A까지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상품에 대한 시장을 선도하는 다 최초의 상품들이거든요, 이게. 그러한 그 서비스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고객한테 제시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연구소도 있지만 거시적인 부분은 연구소에서 대부분 다 리서치라든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을 주죠. 국가 통계를 우리 그 연구소에서 생산합니다. 국가에서 직접 우리 통계를 갖다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그 리서치 또는 연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그것도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이 아까 얘기한 완전 초기 단계에서부터 M&A까지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 또는 상품들이다라고 일단 예시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포용금융은 우리는 그 철저하게 우선적으로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그 포용금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학금, 자녀들의 장학금이나 불치병, 난치병 치료하는 거는 몇십 년간 쭉 우리가 큰 자금을 들여서 하는 거고, 우리 이제 한국 사회의 문제가 이제 인구가 좀 상당히 정체돼 있고, 그 3D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인력난, 근데 그 인력난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근로자들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결국 다문화 가정이 되는 건데, 그 근로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문화예술 이런 쪽에 아주 비인기적인, 그 다음에 신진 작가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의 포용금융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포용금융으로서는 이제 그 저탄소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 무료의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자금 공급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특색 있게 합니다. 그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가치금융이 필요하고, 가치금융에 대해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직원들한테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디지털 베이스의 역량을 얼마나 많이 키울 수 있느냐라는 것하고, 그 근저에는 결국은 우리의 상대, 우리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겠느냐, 그거를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해 갈 때 우리가 그 미래를 대비하는 길이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